새해를 맞아 집안을 정리했더니 석 달 만에 승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이 밝힌 공간 정리와 의사결정의 상관관계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에 있으면 뇌의 판단력이 최대 3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된 공간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 우리 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복을 부르는 새해 정리의 핵심 포인트. 둘째, 묵은 기운이 남아있는 공간의 특징.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변화. 넷째, 띠별로 다른 새해 풍수 준비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 말미에 여러분의 띠에 맞는 정확한 방법도 공개합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새해 준비법을 찾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고 시선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새해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낡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새해를 맞아 꼭 해야 할 풍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겁니다. 묵은 기운이란 지난 1년 동안 쌓인 습관, 패턴, 정체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새해 전에 현관을 깨끗이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1년 내내 신지 않은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를 만듭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각적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어수선함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그리고 신발장 안을 깨끗이 닦으세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공간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현관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전날 저녁 현관 바닥을 정성껏 닦아보세요. 물걸레로 구석구석 닦으면서 지난 1년의 먼지와 함께 묵은 걱정도 닦아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청소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깨끗한 현관에 서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좋은 기분이 새해 첫날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집안의 중심입니다. 거실이 어수선하면 가족의 마음도 흩어집니다. 소파 위에 쌓인 옷가지, 탁자 위에 잡동사니, 구석에 방치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시선을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새해 전에 거실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정리하세요. 텅 빈 공간을 보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백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듭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여백의 힘을 강조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실 창문도 깨끗이 닦으세요.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더러운 창문은 빛을 막고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깨끗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집안을 밝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깨끗한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보세요. 그 빛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침실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침대 밑을 확인해 보세요. 먼지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침대 밑은 보이지 않지만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어수선함도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침대 밑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세요. 그리고 침구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깨끗이 세탁하세요. 새 침구에 누우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 상쾌함이 숙면을 돕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냉장고 안을 깨끗이 닦으세요. 그리고 새해에 먹을 신선한 식재료로 채워보세요.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말고 매일 깨끗이 정리하세요. 깨끗한 싱크대는 집안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싱크대가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서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현관, 거실, 침실, 주방을 새해 전에 깨끗이 정리하면 묵은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해를 맞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 것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낡고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옷들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새 옷을 살 여유도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뇌는 가득 찬 옷장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결핍을 느낍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설입니다.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세요. 옷장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책장도 확인해 보세요. 읽지 않는 책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읽겠다고 모아둔 책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책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읽어야 한다는 부담만 만듭니다. 읽지 않을 책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책장에 공간이 생기면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묵은 책으로 가득한 책장은 새로운 배움을 막습니다. 서랍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물건, 부품만 남은 물건, 용도를 모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어수선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찾고 싶은 물건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해 전에 서랍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하나하나 꺼내서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서랍이 비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을 높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 깨진 그릇.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입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고장난 물건이 무력감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한 것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새해 전에 고장난 것은 고치거나 버리세요. 고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작동하는 물건만 남기세요.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집은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거주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사진도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사진, 슬픈 기억이 담긴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픈 기억의 사진은 정리하세요. 대신 행복했던 순간,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남기세요. 매일 보는 사진이 기분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사진을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하루를 좋게 만듭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선물로 받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억지로 간직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물건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선물의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물건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 안 곳곳에 묵은 기운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새로운 기운이 흐릅니다. 새해를 맞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버리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공간이 비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새해 풍수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흐름을 점검하는 겁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물이 잘 흐르면 재물도 잘 흐릅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욕실과 주방의 배수구를 확인하세요.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쌓입니다. 새해 전에 배수구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뚫어뻥이나 전문 세제를 사용해서 완전히 뚫으세요. 물이 시원하게 빠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변기도 확인하세요. 물이 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치세요. 욕실은 집 안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욕실의 상태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잘 시키세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습기는 곰팡이를 만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욕실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빛은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밝은 집에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어두운 집에는 음의 기운이 쌓입니다. 집 안 곳곳에 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낮에도 어둡게 지내지 않습니까? 커튼을 걷어 올리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햇빛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세요. 햇빛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우울한 기분을 밝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하세요. 그 빛이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조명도 점검하세요. 나가거나 깜빡이는 전구는 바로 교체하세요. 어두운 곳이 없도록 구석구석 밝게 만드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은 밝아야 합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들어오는 기운도 약해집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가족의 기운도 처집니다. 밝은 조명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활력을 줍니다. 저녁에도 집안을 밝게 유지하세요. 어둠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커집니다. 밝은 빛 아래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랍니다. 세 번째는 공기의 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탁한 공기는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환기를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하세요. 밤새 쌓인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겨울이라도 하루에 두세 번은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추울까봐 꽁꽁 닫아두면 공기가 정체됩니다. 정체된 공기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환기를 하면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가구 배치가 공기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에 짐을 쌓아두어 바람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세요. 가구를 벽에서 조금 떼어 놓으세요. 통로를 확보해서 사람도 공기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세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만듭니다. 초록색은 눈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작은 화분을 놓아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새해에도 나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집안의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물의 흐름, 빛의 통로, 공기의 순환. 이것이 새해 풍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새해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년이 힘들었다면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새해는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묵은 것을 버리면서 과거의 후회도 함께 버리세요. 공간을 비우면서 마음의 여유도 함께 만드세요. 새로운 것을 들이면서 희망도 함께 들이세요. 환경이 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새해 아침 깨끗한 집에서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돈된 공간, 밝은 햇살, 신선한 공기.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 좋은 기분이 하루를 좋게 만듭니다.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한 해가 됩니다. 새해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공간씩 정리하세요. 오늘은 현관, 내일은 거실, 모레는 침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은 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가 힘들었다면 새해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집을 정리하고 빛을 드리고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작은 실천이 큰 희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밝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띠별로 조금씩 다른 새해 풍수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분들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주방과 욕실을 특히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물이 잘 흐르도록 배수구를 자주 점검하세요. 파란색이나 검은색 소품을 현관에 두면 좋습니다. 소띠분들은 땅의 기운이 강합니다. 침실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침대 밑을 비우고 자주 청소하세요. 갈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침구를 사용하면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범띠분들은 나무의 기운이 강합니다. 거실에 식물을 놓으세요. 초록색 소품을 배치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토끼띠분들도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책장을 깨끗이 하세요. 불필요한 종이 서류를 버리세요. 밝은 조명을 사용해서 집안을 환하게 만드세요. 용띠분들은 흙의 기운이 강합니다. 집 안중심인 거실을 정돈하세요. 무거운 가구를 적절히 배치해서 안정감을 만드세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소품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뱀띠분들은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을 항상 정돈하세요. 빨간색 소품을 적절히 사용하되 과하지 않게 하세요. 말띠분들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을 선호하세요. 현관에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활동적인 에너지를 위해 거실을 넓게 유지하세요. 양띠분들은 흙의 기운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가구 배치를 선호하세요. 부드러운 색상의 쿠션이나 담요를 사용하세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휴식을 취하세요. 원숭이띠분들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서재나 작업 공간을 정리하세요. 금속 소품을 적절히 배치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흰색이나 회색 계열을 활용하세요. 닭띠분들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나 금속 장식을 활용하세요. 정확한 시간 관리를 위해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깔끔한 정리정돈을 유지하세요. 개띠분들은 흙의 기운이 강합니다. 현관을 특히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신발을 정돈하고 매트를 깨끗이 하세요. 가족 사진을 거실에 배치하면 화목한 기운이 생깁니다. 돼지띠분들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욕실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타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띠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빛을 들이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띠에 맞는 방법을 참고하되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풍수는 정답이 아니라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풍수 준비는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관, 거실, 침실,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고장난 것은 고치거나 처분하세요.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배수구를 청소하세요. 빛의 통로를 열고 햇살을 들이세요. 공기의 순환을 만들고 환기를 자주 하세요. 띠별로 조금씩 다른 방법이 있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신선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공간씩 천천히 정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새해를 맞는 준비에 작은 힌트라도 얻으셨다면, 댓글에 새해 복만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5글자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부르는 기도가 됩니다. 함께 만드는 좋은 기운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새해가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큰 복과 기쁨이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